안양시 동안구에 네. 오피스텔을 2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걸 했는데, 네. 이제 임대사업자가 만기가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사업자도 끝났고,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안양시 오피스텔 매도 여부 여쭤봐 주시는 건데, 네. 기존에 다른 주택은 갖고 계신가요?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아, 어디에 갖고 계신가요? 미래 신도시요. 아, 그러시구나. 네, 위례 네. 신도시까지 주택 갖고 계신 것까지 체크해보고 팀장님 연결해 네.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피스텔 이름이 뭐예요? 라츠. 라츠? 네. 언제부터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한 10년씩 됐어요. 10년 정도? 네.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자 등록은 낸 지 5년인데, 이제 5년? 2월 달에 만기이고요. 아,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셨구나. 네. 지금 이 사가지고 크게 재미가 있었나요? 재미는 없는데, 그냥 월세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아, 월세를 받고 계세요? 네, 월세 받아서 이제 좀. 일반 도움을 원룸짜리인가요? 그거를 원룸이라고 안 하고 1.5룸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방하고 거실 분리된 형태. 네, 네. 그러면 전용 면적은 한 8, 9평 나오겠네요? 그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16평이라고.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전용 한 8, 9평 정도. 뭐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얘를 지금 정리하면 매도 얼마에 된대요? 그 시세는 한 1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네네. 매도 실제 가격은 조금 거기서 좀 다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신 금액은요? 매수는 평균 1억 한 3천에서 4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억 한 3천 정도. 저는 투자를 못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네. 만약에 얘를 가지고 시청자님이 전세를 주셨다. 그러면 아마도 한 채당 몇 천 안 들이고서 매수를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이 줘봤자 2천? 그거나 줬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주고서 만약에 매수를 2채를 했다. 2천짜리 투자해가지고 한 3, 4년, 4, 5년 있다가 한 5천 남았다. 그러면 이거 투자 잘한 거죠. 특히나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도 안 냈다면.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앞으로의 10년을 더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10년짜리를 추가로 낼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품인데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볼 때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이런 1.5룸짜리 오피스텔에 누가 살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세입자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네.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다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20대 젊은 세대 후반에서 네, 30대 초반 정도. 그러면 그분들은 왜 평촌에 있는 이 오피스텔에 살 수밖에 없을까?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왜 평촌이라는 동네를 선택을 했을까? 아, 그 지역이 일터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에만 인구 일자리가 집중이 될 거다. 네. 물론 인구는 아파트라던가 다른 이제 저가 형태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 수도권 일대로 분산은 되겠죠. 다만 이 동네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이 동네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서울하고의 출퇴근 거리가 가까우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 2인 가구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주 근접 형태로 이 서울이라는 동네 내부에서 사는 걸 선택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게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진행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역을 서울로 옮기셔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나으실 거다. 즉 얘는 정리하시고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언제 정리하냐면 일단은 임대 의무 기간부터 끝나고 나서. 끝났어요. 아, 끝나셨어요? 2월 달에. 네.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내놓으면 거래가 쉽게 절대 안 돼요. 아, 지금 내놨는데 거래가 바로바로 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은 아파트도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놔보신 상태에서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네. 천천히 어차피 월세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제가 바꿔서 누군가 사겠다라고 하면 정리 한 차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아니, 서울에서 근데 뭐- 이제 이런 형태 물건을 사게 될 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지금은 네. 위례 주택이 한 채 비과세를 받으실 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새로 임대사업자를 새로 내고 네. 조금 더 보유를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 서서히 매매를 하던가 그렇게 두 근데 가지 지금 임대사업자 말씀해 등록을 주신 거죠? 하려면 10년짜리를 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미 10년 끌고 온 이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서울에 있는 역세권의 물건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이제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노후가 되면은 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최초에 분양받은 가격 대비해서 가격은 왜 올랐어요? 점점 나이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렇다라고 모든 상품들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10년 전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에 있는 오피스텔 갖고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편협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 저한테 하거든요. 감가상각이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보세요. 자, 감가상각 1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가격은 왜 올랐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용어예요. 회계.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붙일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원룸 오피스텔들 있죠. 네. 4평, 5평짜리 진짜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사실 장기 거주로서 매력이 없어요. 저도 살아봤거든요. 장기 거주를 하려면 2년이건 4년이건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2년, 4년 정도는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학생들 단기 한 학기 거주, 2학기 거주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의 변동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정의를 좀 드리고요. 네. 전반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세미나를 한번 오셔서 저랑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